어머니 제발 울지 마세요. 이 못난 아들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970년 찢어지게 가난했던 산동네를 기억하십니까? 당장 내일 끓여 먹을 쌀 한 줌이 없어 어린 동생들이 맹물로 배를 채우던 그때 20살 장남 철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지옥 같은 베트남 전쟁터로 향합니다. 내 목숨값으로 동생들 배는 골치 않게 하겠다며 피눈물을 삼키던 청년. 하지만 몇 달 뒤 정글에서 날아온 끔찍한 비보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마는데요. 과연 철순의 가족에게는 어떤 비극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눈물겨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억여행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970년의 겨울은 유독 길고도 시렸습니다. 서울 변두리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던 산동네에는 칼바람이 쉼없이 몰아쳤지요. 깨진 슬레이트 지붕 사이로는 고드름이 날카롭게 매달려 있었고 좁디 좁은 흙길 위로는 간 내린 눈이 얼어붙어 사람들의 발길조차 위태롭게 만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방세 못 내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지. 두꺼운 외투를 걸친 집주인의 서슬퍼렁 고함이 골목을 울립니다. 사글세가 넉 달이나 밀린 철순의 집 대문 앞, 어머니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주인 어른,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내일부터는 꼭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디 굵은 손이 추위와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찢어진 문창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막을 길이 없어 철수의 어린 새 동생은 낡고 구멍난 이불 한 장을 서로 끌어당기며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먹은 것이라곤 아침에 마신 맹물뿐인 아이들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그저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떨고 있을 뿐이었지요. 장남 철수는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연탄 화덕은 옹기라곤 찾아볼 수 없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요. 다 타버린 연탄재를 비울 힘조차 없던 철수는 깨진 부엌대기 너머로 보이는 텅 빈 쌀독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동생이 비척비척 걸어나와 철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배고파. 배가 너무 아파. 커다란 옷에 파묻힌 작은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동생의 마른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철수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20살 청년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벽을 보고 돌아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들썩이는 어깨와 낡은 한복 소매로 연신 눈가를 닦아내는 모습은 숨길 수 없었지요. 자식들을 굶기고 있다는 죄책감에 어머니의 가슴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 고요한 울음소리가 참 방 안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서자 그는 눈 덮인 어두운 골목길로 팍차고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의 눈빛에 서렸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자 위대한 희생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철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앞에 붙은 파월 장병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지요. 베트남이라는 먼 나라에 가서 싸우면 매달 거액의 생명수당이 나온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면 집 한 채 사고 죽어도 가족들에게 보상금이 나온다니.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모집 요강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동생들에게는 동루프와 쌀이 되고 병든 어머니에게는 약값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한밤중 철수는 가족들이 잠든 사이 희미한 가로등 밑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작성된 지원서가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가 알면 분명 실신하시며 말리실 게 뻔했기에 그는 몰래 인감을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을 지원서 위로 꾹 누르는 순간 철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내 목숨 하나 던져서 우리 식구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면. 그것은 장남으로서 짊어진 가혹한 십자가이자
가족을 향한 지독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 아들이 군대에 가는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는 뒤늦게 베트남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야, 이놈아, 거기가 어디라고 가느냐?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부산항 부두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찾으며 오열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새끼 죽으러 가는 데는 절대로 못 보낸다. 어머니는 군인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철수의 손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철수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짐짓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돈 많이 벌어올게요. 돌아오면 우리 반듯한 기와집에서 다 같이 살아요. 동생들 공부도 시켜야죠. 하지만 차마 어머니의 퉁퉁 부은 발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수송선이 고동 소리를 내며 서서히 움직이자 철수는 멀어지는 어머니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멀어지는 항구의 흙먼지 너머로 쓰러져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이 철수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철수를 맞이한 것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턱턱 막히게 하는 습한 더위와 끝이 보이지 않는 울창한 정글이었습니다.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철수는 매일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빗발치는 총알과 여기저기서 터지는 포탄 소리는 그를 미치게 만들었지만 그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고향집에서 온 편지뿐이었습니다. 전투가 잠시 멈춘 야심한 밤, 철수는 진흙탕이 된 참호 속에 앉아 철모를 책상 삼아 편지를 썼습니다. 몽당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자에는 동생들의 안부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밥도 잘 나오고 다들 잘해주니 걱정 마세요. 거짓으로 적어 내려가는 안부 위로 정글의 모깃대가 달려들었지만 철수는 편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편지가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자신에게는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목숨을 걸고 전투를 치르며 받은 첫 월급과 전투수당이 드디어 산동네 어머니의 손에 도착했습니다. 해외 전신안으로 날아온 그 돈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돈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지폐 여기저기에 묻은 흙먼지와 얼룩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자식 피값이다. 내 새끼가 사지에서 번 피눈물이다. 어머니는 돈봉투를 끌어안고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밀린 사글세를 단번에 갚고 며칠째 굶던 아이들의 밥상에는 하얀 쌀밥과 고깃국이 올라왔습니다. 구멍난 옷 대신 깨끗한 교복을 입게 된 동생들은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막내 동생이 학교에 가며 웃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철수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들이 전쟁터에서 보내온 돈은 단순히 화폐가 아니라 한 가족을 절망에서 건져 올린 구원의 밧줄이었습니다. 어느덧 귀국을 단 석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철수가 속한 소대는 야간 수색 작전에 투입되어 깊은 정글 속을 헤치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지만 그 정적은 오히려 소름 끼치는 공포로 다가왔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적들의 매복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소대원들이 쓰러졌고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후퇴하라. 전원상계. 소대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쏟아지는 수류탄 파편과 예광탄의 불빛 속에서 철수는 정신없이 응사하며 전우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추적인 열세는 극복하기 힘들었고 소대는 전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철수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죽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거대한 폭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혼란스러운 전투 속에서 철수는 옆 참호에 있던 어린 전우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공포에 질려 총구조차 제대로 겨누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때 적군이 던진 수류탄 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민호가 있는 참호 바로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민호야, 피해.
철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눈을 질끈 감고는 민호를 참호 밖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찰나의 순간 철수는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었습니다. 화광 하는 굉음과 함께 대지가 흔들렸고 철수의 시야는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멀리서 민호가 무사히 도망치는 실루엣을 본 철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동생들 공부는 다 시켰으니 저 용서해 주세요. 철수의 의식은 그렇게 정글의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철수가 다시 눈을 뜬 곳은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퀴논의 야전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특히 왼쪽 다리에서는 감각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지독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군의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의 다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파편이 너무 깊숙이 박혀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헛것을 보듯 천장을 바라보며 신음했습니다. 안 돼. 다리가 없으면 우리 식구들 누가 먹여 살려.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철수는 가족 걱정뿐이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을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철수의 눈에선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약속은 지켰지만 이제 평생 불구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 큰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달동네에도 어느덧 매서운 칼바람 대신 스산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철수가 보내온 돈으로 동생들은 무사히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의 구분 등도 조금은 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모처럼 쌀독에서 하얀 쌀을 한 웅큼 퍼내어 마당 한 구석에서 밥을 안 치고 계셨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밥내음이 팍팍한 산동네의 공기를 잠시나마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지요. 그때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온 우체부 아저씨의 자전거가 철순의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순의 집 맞지? 전보 아침더. 평소 편지를 배달하던 반가운 목소리와 달리 우체부 아저씨의 안색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에 황급히 손을 닦으며 뛰어나갔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전보를 받아든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어머니를 대신해 우체부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보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파월 장병 김철수. 전투 중 중상 혹은 전사 추정.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니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전보가 흙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어머니는 단 한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마당에 쓰러져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펄펄 끓던 가마솥의 밥물은 넘쳐 흐르다 못해 아궁이의 불을 허무하게 꺼트리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달려나온 이웃들이 쓰러진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지만 어머니의 입에서는 그저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하는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한탄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달동네의 좁은 골목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지은 쌀밥이 오히려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형벌처럼 느껴지던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지옥의 하루였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라는 피말리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달동네 사람들은 모두 철수가 타국당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을 거라며 혀를 찾고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진력 붉은 노을이 산동네의 슬레이트 지붕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던 시간이었습니다. 가파른 흙길 아래쪽에서 누군가 힘겹게 아주 느린 걸음으로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탁 짚고 질질질 나무로 깎아 만든 조악한 목발이 거친 흙바닥을 찍는 소리가 달동네의 고요를 갈랐습니다. 그 남자는 빛바랜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오른쪽 바짓가랑이는 텅 빈 채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푹 파인 볼,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은 몰라볼 정도로 상해 있었지만 그 두 눈빛만큼은 고향집을 향한 처절한 그리움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장남 철수였습니다.
야전병원에서 몇 번이나 사선을 넘나든 끝에 다리 한쪽을 내어주고 극적으로 고국 땅을 밟은 것이지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절단된 다리의 환상통이 그를 괴롭혔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단숨에 뛰어 올랐을 그 가파른 비탈길이 다리를 잃은 철수에게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고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퉁이만 돌면, 저 모퉁이만 돌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는 집이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수백 번도 더 억누르며 그는 핏발선 눈으로 오직 집의 대문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자신의 몸을 깎아내듯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낡은 대문 앞에 다다른 철수. 그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목발에 의지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물을 깃고 나오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침묵. 어머니가 들고 있던 양동이가 바닥으로 나뒹굴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철수야, 우리 철수 살아서 온 거냐? 어머니는 맨발로 뛰어나와 철수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들의 넓은 가슴 대신 거친 나무 목발이 먼저 만져지자 어머니는 텅 빈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땅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새끼 다리가 어찌 이리 되었노? 차라리 내 다리를 잘라갈 것이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달동네를 울리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방 안에 있던 동생들도 우르르 몰려나와 오빠의 다리에 매달려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기쁨과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 장남에 대한 비통함이 뒤섞여 마당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텅 빈 다리를 붙잡고 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포개어 쥐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슴팍 옷깃을 조심스레 풀어헤쳐 피와 땀으로 얼룩진 두툼한 돈봉투 하나를 꺼내 어머니의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리를 잃어가며 받은 마지막 생명수당이자 퇴직금이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이깟 다리 하나 내주고 우리 식구 다 살렸으니 저는 1000번 만번 괜찮습니다. 그 눈물겨운 미소는 1970년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우리네 가장들의 서글프고도 위대한 초상이었습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무심히 흘러 시대는 1980년대 초반을 맞이했습니다. 철수가 피와 살을 깎아보낸 돈 덕분에 동생들은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 뿔뿔이 독립해 나갔습니다. 달동네의 낡은 집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와 중년의 사내가 된 철수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영웅이었던 철수에게 돌아온 사회의 시선은 한없이 차갑고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훈장은 서랍장 구석에서 녹슬어가고 있을 뿐 현실은 달이 저는 불구자를 반겨주는 곳 하나 없는 지옥이나 매한가지였지요. 철수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매일 아침 목발을 짚고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작업반장들은 철수의 굽은 등과 잃어버린 다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매몰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여긴 짐지고 나르는 막노동판이오. 그 성치 않은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얼른 비키기나 하쇼. 사람들은 철수를 향해 동정 어린 혀를 차거나 때로는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몸을 바쳤건만 세상은 그를 그저 쓸모없는 짐짝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텅 빈 공사판 구석에 주저앉아 찬 소주로 속을 달래던 어느 날 철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텅 빈 바짓가랑이를 쓸어내렸습니다. 동생들을 훌륭히 키워냈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지만 점점 병들어가는 어머니와 뼛속까지 시려오는 가난의 굴레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짙은 무력감과 서러움에 남몰래 눈시울을 붉혀야만 했습니다. 가난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곳부터 파고드는 잔인한 속성을 지녔습니다. 칠순을 넘긴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은 유독 눈이 많이 내리던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통을 호소하시더니 급기야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고 마신 것이지요. 철수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목발을 내던지다시피 하며 어머니를 업고 산동네 비탈길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잘린 다리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읍내의 큰 병원까지 내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눕혀진 어머니를 진찰한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 쪽 혈관이 심각하게 막혔습니다. 당장 큰 수술을 하지 않으면 며칠을 넘기기 힘듭니다. 수술비부터 당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내민 수술비 청구서에 적힌 숫자는 철수가 막노동을 하며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각자 살 길이 바빠 연락조차 뜸해진 동생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철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절 두고 가지 마세요. 제가 못나서, 제가 무능해서 어머니 병 하나 못 고쳐드리고 가족을 살리려 사지에 뛰어들었던 20살 청년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늙고 병든 어머니의 약값조차 구하지 못하는 비루한 중년 사내의 피눈물만이 차가운 병원 복도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반쪽짜리 몸뚱이가 저주스러웠던 가장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퇴원을 종용받던 마지막 날, 철수는 혹시나 돈을 빌릴 때가 있을까 싶어 텅 빈 산동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한기가 감돌았고 희망이라곤 먼지 한 톨만큼도 보이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좁고 누추한 달동네 흙길을 따라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심스럽게 올라와 철수네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머리에 기름을 정갈하게 바르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쫙 빼입은 중년의 사내가 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반쯤 열린 철수네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서 서랍을 뒤지던 철수는 밖에 소란에 목발을 짚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선 정장 차림의 사내와 남루한 옷차림에 목발을 짚은 철수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사내는 철수의 늙고 야윈 얼굴 그리고 한쪽 바짓가랑이가 텅 빈 채 접혀있는 다리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내의 두 어깨가 미친 듯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뉘신데 남의 집 마당에 와서 이러십니까? 그 순간 고개를 든 사내의 입에서 터져나온 쉰 목소리는 철수의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김철수 병장님, 철수 형님, 저 민호입니다. 베트남 정글에서 형님이 살려주신 쫄병 민호란 말입니다. 철수의 뇌리에 10년 전 그날 밤 참호 속으로 날아들던 수류탄과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어린 쫄병의 얼굴이 성광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호, 내가 정녕 민호란 말이냐? 철수의 눈동자가 마구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철수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형님, 저 살려주시고 다리를 잃으셨다는 소식 듣고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형님 은혜 갚겠다고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형님 찾으려고 수소문하다 겨우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형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마법처럼 변했습니다. 크게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던 민호는 당장 철수의 어머니를 서울 최고급 종합병원 특실로 모셨고 밀린 수술비와 입원비를 단번에 계산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의료진 덕분에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생사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 말끔한 양복을 입은 민호와 낡은 점퍼를 입은 철수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목숨은 형님이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형님, 어머님이 제 어머니고 형님이 제 친형님입니다. 평생 제가 모실 테니 걱정 마십시오. 20살 청년이 가족과 전우를 위해 던졌던 목숨값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배려와 숭고한 희생을 잃지 않았던 철수,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온한 민호. 1970년대 비록 주머니는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만은 부유했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끈끈하고도 위대한 정이 빚어낸 진정으로 가슴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